자차가 안 되니까 사고가 발생되면 내 돈으로 떼어야 되거든요. 차가 한번 넘어지거나 넘어가게 되면 최소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들어간 그 순간 물컹하더라고요. 빠지직 하면서 본네트를 제가 앞바퀴를 타고 올랐어요. 지금 이제 레미콘 공장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레미콘을 운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레미콘 차에다가 레미콘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계를 바차 플랜트라고 하거든요. 거기 이제 후진으로 들어가서 실어볼 건데요. 상차 후에 현장까지 한번 이동해서 레미콘 타살 과정까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뒤에서 상차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레미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물통, 저희가 이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 통에다가 물을 채워서 나중에 이제 청소할 때 사용하는 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배송지가 어딘지 이렇게 해서 배송지가 나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배송지까지 출발해서 용량이랑 확인하고 출발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현장으로 출발해 볼게요. 이 차 자체가 대형 차인데, 네. 만약에 이 실리콘을 풀로 적재했을 때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러면? 요거 진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페라리 정도 연비 나올 것 같은데요. 짐을 안 실었을 때 대략 15톤 정도 나가거든요, 레미콘 차가. 레미콘에 짐을 실으면 2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6, 7km 나가는데, 짐을 실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 3km? 기름 먹는 하마죠. 공사 현장이 회사랑 거리가 멀면은 운반비가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근데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레미콘을 적재해가지고 현장까지 거리를 저희가 1시간을 두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약품이랑 시멘트랑 콘크리트랑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굳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현장으로밖에 배정이 안 되고, 각 지역마다 레미콘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 나눠져 있어서 그 지역을 웬만해서 침범하지 않아요. 그게 영업권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로의 밥그릇은 건드리지 말고 여기 안에서 잘... 정확하죠. 그건 똑같아요. 택시 있죠. 네. 택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의정부 택시, 양주 택시 있으면 그 관내에서만 운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 차보다. 많죠.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사각지대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강남에서 사고 난 거 혹시 보셨어요? 신호가 바뀌기 직전 화물차 앞으로 이동합니다. 오토바이는 그대로 화물차에 깔렸습니다. 트럭이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오토바이가 앞질러 가서 앞에 섰는데 트럭 시점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신호 바뀐 것만 보고 그냥 출발했는데 안타깝게 사고가 나가지고 운명하셨어요, 그분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 포지션이 돼 있다 보니까 웬만해서 고개만 돌려도 다 보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고개를 돌려서 볼 수 있는 포지션이 안 돼요. 이 탑 아래쪽에서 사람이 지나가면 몰라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각사각마다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볼록거울이 달려있고, 하루에 사고를 2번 난 적이 있습니다. 유턴을 하려고 제가 신호를 보고 왼쪽을 봤거든요. 차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바로 한 번에 못 돌기 때문에 2차선으로 나가서 크게 돌려고 비상깜빡이 켜고 돌았거든요. 제가 안 보는 그 사이에 제 뒤에 있던 거예요. 먼저 유턴하려고 꺾더라고요. 사각지대다 보니까 이 밑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틀었습니다. 그 순간 물컹하더라고요. 빠지직 하면서 본네트를 제가 앞바퀴를 타고 올라가요. 본네트는 다 박살이 났겠네요. 그러니까 차는 거의 폐차 수준까지 갔죠. 30톤으로 무게를 누른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저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차를 세웠는데, 다행히도 운전자분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근데 일반인들은 이 덤프 트럭이나 큰 대형차들이 이 회전 각도라든지 이런 거를 개념이 잘 없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건데, 저도 물론 잘못했죠. 지금 저희가 온 곳이 이제 아파트 이제 건축 현장인데요. 이렇게 흙이 보이잖아요. 이런 현장에는 이제 지하 주차장을 기초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이런 현장에 들어와서 접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오늘 지하 주차장 바닥 공사 진행하려고 왔어요. 와, 이거 엄청 엄청 흔들리네요. 와. 방금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서로 마주치면은 인사하는 것처럼 인사하셨어요. 그게 이제 레미콘이 관례적으로 동종업계 일하시는 분들끼리는 서로 이제 손인사로 진행하거든요. 이게 옛날부터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오늘 자연스럽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서로 얼굴 모르더라도 그냥. 모르더라도 그냥 서로 관례식으로 그냥 반갑다고 그냥 서로 손 흔들어 주는 거예요. 안전운전하자. 그렇죠. 그런 의미죠. 대형차들이 내비를 안 키는 이유가 있다는데 혹시? 저 처음에 초보 때 내비 키고 갔거든요. 내비 키고 갔는데 터널을 통과하라고 하더라고요. 딱 봤더니 이게 높이 제한이 2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고가 3.8m거든요.
이제 바로 앞에 갔는데 이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막다른 길에 다가서잖아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후진으로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 차도 엄청 많을 텐데. 그렇죠. 그거 완전 막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번 당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절대 이거는 내비를 켜고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를 현실적으로 깨닫고 현장에 대해서 한번 리허설 합니다. 어떻게 현장 진입할 거고 일방 통행이고 여기는 교행이 안 되고 학교 통행로가 있다 보니까 좀 돌아가다라고 미리 지시가 내려와요. 근데 그거 듣고 외우고 가는 거예요, 그냥 길로. 근데 현장이 거의 맨날 똑같아가지고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금방 외우거든요. 감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내비 이런 거 절대 안 킵니다. 자, 지금 상차된 물건을 가지고 현장에서 제가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보이지 않지만 이 사각 부분에 펌프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후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후진으로 들어가서 센터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제 그 호포 부분과 안착시킨 다음에 레미콘을 저기 위에다가 이제 옮겨주는 과정을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펌프카라고 하거든요. 이제 레미콘을 타설해서 저 기계를 통해서 원하는 이제 위치까지 타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잘 안 밟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요. 물량을 적재했을 때 네네. 공차의 2배가 나가잖아요. 네네. 브레이크를 밟아도 엄청 많이 밀려요. 밖에서 보기에는 브레이크를 마치 안 밟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뿐만 아니라 뒤에가 무거워서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뒤에 것들이 앞으로 치고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기사들의 목숨이 약간 위험해서 차라리 멈추느니 들이받고 지나간다. 예.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 차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카고나 짐 실리는 차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전봇대라든지 H빔 이런 걸 적재했을 때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짐이 앞으로 밀리는 거거든요. 네네. 이 차는 그럴 일은 없어요. 뒤에 시멘트가 실려도 이게 앞으로 나오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로 넘칩니다. 시멘트가 들어가는 입구가 있거든요. 입구 쪽으로 넘치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절대 레미콘 차 옆에 붙지 말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미콘 기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장점은 일단 일이 어렵지 않다는 거. 레미콘 하시는 분들이 고연령대가 많으시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이 굉장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회사 다니는 월급 수준만큼은 꾸준하게 들어오거든요. 연장을 해보니까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시간이 조금 많아요. 저희가 빨간 날 다시거든요. 주 5일째 근무. 5시에 퇴근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 카메라 다루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유롭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자차가 안 되니까 사고가 발생되면 내 돈으로 떼어야 되거든요. 차가 한번 넘어지거나 넘어가게 되면 최소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치 월급이, 그러니까 봉급이 그대로 날아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한 리스크 때문에 운전이 소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진입 장벽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맥이에요. 혈연, 지연, 학연, 누군가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어드바이스를 받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상태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한 가지 단점은 화물차나 이런 것들은 적재 물건이 어떤 것가 되든 간에 여러 가지를 실을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멘트 차량, 레미콘 믹서 트럭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밖에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이 조금 없으면 일을 쉬어야 되거나 그럴 수 있어서 그게 좀 큰 단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렇게 장점, 단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 레미콘 일을 다른 분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천은 해드립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이유는 사고만 이게 조심히 하고 운전만 조심히 한다면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지 않아서 언제 어느 순간 그만둔다 하더라도 차를 팔고 현물이 있는 거잖아요. 장사를 하게 되면은 장사를 접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물이 중고로 매각했을 경우에 가치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감가율이 굉장히 적어가지고 회수가 가능한 직종이에요. 일하다가 뭐 문제 생겨서 그만두고 싶다, 차를 매각하고 그만두면 그만이거든요. 추천을 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